신용카드 사회공헌재단과 함께하는 사단법인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의 법무사 조정현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상속에 대해서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자식에게 물려주지 않을 거야. 다 쓰고 갈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진심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렇게 말씀하실 때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상속 계획이 필요한 거는 원하는 재산을 원하는 방법으로 원하는 사람에게 남겨주는 것도 상속 계획이지만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남겨주지 않는 것도 계획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상속 계획이 왜 필요한지와 또 상속 계획을 어떻게 세우면 되는지, 마지막으로 상속 계획서는 어떻게 작성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상속 계획이라는 건요, 사전 지시의 일종입니다. 사전 지시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우리가 이제 본인의 의사결정 능력이 없어질 때를 대비해서 법률 및 의료 분야라고 하면은 생명 연장 치료, 연명 의료 중단, 장기 기증 등에 대한 의사결정을 말하겠죠. 그러한 법률 및 의료 분야에 대해서 미리 의사 표명을 하는 그런 문구나 지시를 말합니다. 상속 계획이란 생전에 온전한 정신을 지니고 있을 때 유산을 가족 또는 제3자에게 분배하는 계획을 말합니다. 흔히들 본인이 세상을 떠난 후에 유산을 누구에게 줄 것인지 이런 것도 계획이 되지만 질병, 사고, 노령 등으로 의사결정 능력이 없어졌을 때 재산을 누가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죽는 것보다 두려운 게 치매, 중풍 등으로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 나의 재산과 가족들이 어떻게 될까? 이런 게 사실 죽음보다 더 두렵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질병, 사고 등은 실생활에는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경우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건강하실 때 상속 계획을 미리 세워둔다면 이것이 바로 현명한 선택이 아닐까 싶습니다. 상속 계획을 세워볼 텐데요. 4단계를 거칠 겁니다. 첫 번째로는 내 상속 재산이 얼마인가, 무엇인가 한번 확정시켜 볼 텐데요. 다들 아시잖아요. 현금이 얼마인지, 부동산이 어디에 부동산이 있는지 아시잖아요. 그렇게 추정 상속 재산을 확정시켜보고, 이렇게 상속 재산이 확정된 후에는 어떻게 귀속시킬 것인지,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을 생각해 볼 겁니다. 상속 재산과 귀속 또는 분배 방법이 정해졌다면 누구에게 줄 것인지 귀속인을 지정해 볼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귀속인 또는 가족에게 당부할 사항을 남길 겁니다. 자, 어떻게 할 것이냐면 첫 번째로는 상속 재산의 확정입니다. 상속 재산 하면 흔히들 주택, 부동산, 자동차, 예적금, 주식, 현금, 채권,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의 임대차 보증금, 귀금속, 의류, 냉장고, 가구 등 이런 기타 재산, 즉 적극 재산만 상속 재산이라고 떠올리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하지만 빚도 상속된다는 말 들어보셨죠? 빚, 조세, 즉 채무도 소국 재산으로서 상속 재산입니다. 이렇게 상속 재산은 적극 재산뿐만 아니라 소국 재산도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모두 상속 재산으로 한번 고려를 해보셔야 합니다. 그러나 상속 재산이 아닌 것들도 있어요. 일신에 전속하는 것, 제가 예를 이렇게 들어봤는데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 조합원의 지위, 그리고 위임계약 당사자의 지위 등은 일신에 전속하는 거기 때문에 상속 재산이 아닙니다. 그리고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보험금 있잖아요. 보험금 지급 청구권은 보험 증서를 보시면 돌아가신 분, 즉 피상속인이 피보험자고 보험 수익자가 상속인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보험금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서 상속 재산이 아닙니다.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유족연금도 법률과 계약에 의해서 정해진 분에게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상속 재산이 아닙니다. 부의금은 우리가 장례 비용 많이 들잖아요. 납골당이라든지 또 장례식장 비용이라든지 그렇게 장례 비용이 먼저 충당하고 남은 것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 상속인들이 각자 상속분에게 나누어서 가지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상속 재산이 아닙니다. 이렇게 일신에 전속하는 것, 또 보험 수익자가 상속인인 보험금 지급 청구권, 유족연금, 부의금 등은 상속 재산이 아니니까 다시 전 슬라이드를 보면 위에 적극 재산과 소극 재산만 한번 적어보세요.
어떤 게 본인의 상속재산으로 남을지 이렇게 상속재산을 정하셨다면 상속재산을 어떤 방법으로 물려줄 것인지 또 고민해 봐야 되는데요. 이러한 귀속 또는 분배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유지, 유언, 신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재산별로 유지, 유언, 신탁 그 방법을 달리할 수도 있어요. 첫 번째로는 유지입니다. 제가 이렇게 한자로 적어드렸는데 남길 유, 뜻지. 사전적인 의미로는 사망한 사람이 살아있을 때 가졌던 생각으로서 본인이 살아있을 때 재산 분배 계획을 상속인들에게 전달함으로써 사후에 상속인들이 자발적으로 그 뜻을 따르도록 하는 겁니다. 법적인 효력은 없어요. 본인의 자녀분들이 내 뜻을 잘 따라줄 거야. 믿어. 이런 분들은 유지로 충분합니다. 근데 요새 하는 걸로 봐서는 내 말도 안 듣고 내가 죽은 다음에 더 안 들을 것 같아. 이런 분들은 다음의 방법 유언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드라마 보면은 돌아가실 때 우리 집은 누구 엄마가 갖고 땅은 누가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돌아가시는데 이건 유언이 아니에요. 유언의 정의 먼저 말씀드리면 유언자의 사망에 의하여 일정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킬 것을 목적으로 엄격한 방식에 따르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입니다. 민법은 5가지 방식으로만 유언을 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066조 내지 제1070조에 따르면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5가지 방법만 인정합니다. 자필증서, 공정증서를 제외한 나머지들은 법원에 검인이란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는 길 가다가 보시면 건물에 공증이라고 쓰여져 있는 거 보셨죠? 그 공증사무소에서 증인 2분과 함께 가셔서 유언을 변호사인 공증인 앞에서 확인받는 절차인데요. 비용은 좀 들어요. 하지만 나머지 방법, 자필증서, 녹음, 비밀증서, 구수증서는 민법이 정한 일정한 방식을 하나로도 빠뜨리면 무효예요. 대법원은 연월일의 기재가 없는 자필 유언 증서는 효력이 없다고 판결을 했습니다. 그러한 위험에서 벗어나려면 공정증서가 실수 없이 유언을 남길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밖에 유언 능력, 법적 유언사항, 유언의 방식, 효력, 철회 등 자세한 사항은 사단법인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무료입니다. 무료 상담 받으실 수 있고요. 지금까지 유지, 유언에 대해 말씀드렸고 마지막으로 신탁이 있습니다. 신탁은 한자 그 뜻대로 믿고 맡긴다라는 뜻입니다. 신탁에는 크게 3사람이 나와요. 신탁을 설정하는 위탁자, 신탁을 인수하는 수탁자, 그리고 이익을 향유하게 되는 수익자 3사람이 나오는데요. 신탁을 설정하는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 재산을 이전하여 수탁자는 그 재산을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 행위를 해서 이익이 발생하면 그 이익을 수익자에게 귀속시키게 하는 법률 관계를 말합니다. 신탁은 유용한 자산 승계 방법인데요. 요즘 1인 가구가 많잖아요. 지난해 1인 가구 수가 800만 가구를 넘었다고 합니다. 1인 가구 중에서 노후를 맞게 되면 사후에 내 재산을 누가 관리할지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신탁 방법을 많이 이용하고 1인 가구의 증가가 신탁 시장의 증가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신탁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사후에 수익자 또는 귀속자를 정할 수 있는 유언 대용 신탁 그리고 귀속 권리자 지정 신탁이 있고요. 이러한 신탁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기 위해서는 신탁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외에 부동산이면은 등기, 자동차는 등록, 등기 등록할 수 없는 재산권에 관해서는 다른 재산과 분별하여 관리하는 등의 방법을 써야 되고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장부에 신탁 재산임을 표시하는 방법을 써야 합니다. 지금 앞서 말씀드린 유언과 유언 대용 신탁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유언은 민법에서 정하는 유언의 형식을 따라야 합니다. 신탁은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신탁 계약을 체결하고 신탁 선언서도 작성하게 되는
그런 형식을 갖추게 됩니다. 주관인 유언은 개인이 하게 되죠. 그리고 유언 대용 신탁은 개인 또는 금융기관이 하게 됩니다. 수탁자가 금융기관과 신탁 계약을 체결하고 금융기관이 이 신탁 재산을 관리하고 위탁자가 돌아가신 다음에 수익자에게 신탁 재산을 귀속시키게 되는 그런 계약을 말합니다. 유언을 하게 되면 상속 개시, 즉 돌아가신 이후에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유언 대용 신탁은 생전에 개인 또는 금융재산이 신탁재산을 맡아 관리함으로써 위탁자가 그 이익을 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생전에 효력이 발휘됩니다. 유언은 언제든 변경이 가능하고 유언 대용 신탁은 변경이 상대적으로 어렵습니다. 분쟁 가능성도 비교적 낮은 편이고 이 신뢰성을 본다면 유언은 이제 뉴스에도 많이 나오듯이 위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유언 대용 신탁 같은 신탁은 부동산인 등기하고 자동차는 등록하는 등 공시를 하기 때문에 신뢰성이 높습니다. 유언과 신탁 모두 사후에 상속세를 내게 되는 건 똑같지만 공개 시기에서도 차이가 있네요. 유언은 상속 개시 후에 공개가 가능하지만 유언 대용 신탁과 같은 신탁은 상속 개시 전에도 공개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차이점이 있으니까요. 본인이 유언이 나에게 적합하겠다 혹은 신탁이 더 맞겠다 이런 판단을 내려서 그 방법을 정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속 재산을 확정시켰고 또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 유언으로 할 것인지, 유지로 할 것인지, 신탁의 방법을 쓸 것인지 정하셨다면 어떤 종류의 재산을 누구에게 물려줄 것인지 귀속인을 지정하셔야 합니다. 법정을 선택하실 수 있는데요. 법정이란 것은 예를 들어 가족이 배우자와 자녀 2명이 남았다고 했을 때 배우자와 아들 철수, 딸 영이라고 하죠. 그랬을 때 법정 상속 비율에 따라 배우자는 1.5대, 철수 1, 영이 1 이렇게 나누는 것을 법정 상속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현금 7천만 원이 있다고 했을 때 배우자에게는 3천만 원, 철수에게 2천만 원, 영희에게 2천만 원 이렇게 취득시키는 것을 법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나는 배우자에게는 안 줄 거야. 철수와 영희에게만 줄 거야. 이럴 때는 공동 귀속인을 또 지정할 수도 있고 지금 배우자 철수는 마음에 안 들어. 우리 영희가 나에게 참 잘했고 내가 죽은 다음에도 잘 정리해 줄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단독 귀속인을 정하실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공동 귀속인 간의 지분을 달리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철수와 영희에게 철수는 조금 적게 주고 영희는 조금 더 많이 주겠다. 이럴 때는 귀속자별로 지분을 함께 기재하시면 됩니다. 잠시 후에 상속계획서를 작성해 볼 건데요. 이렇게 단독 귀속인 또 공동 귀속인이 정해졌다면 이러한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를 기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귀속인 또는 가족에게 당부할 사항을 적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 등 부담을 조건으로 적국재산을 귀속, 즉 내 적국재산을 주는 대신에 빚을 좀 갚아라. 이러한 조건을 기재할 수 있고 빚에는 빚이 얼마나 있다. 이렇게 채무의 내용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나는 적국재산보다 빚이 많아. 그러니까 얘들아 그냥 상속 포기해라. 이렇게 남길 수도 있고 그래도 적국재산이 있는 범위에서 내 채무를 좀 갚았으면 좋겠다. 이럴 때는 한정 승인을 하라고 당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 자유롭게 본인의 뜻을 전달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런 거 있잖아요. 돌아가신 다음에 나는 뜨거운 게 싫다. 나는 선산, 조상님들이 있는 선산에 묻어다오. 이렇게 당부하실 수도 있고 나는 깜깜한 땅속이 싫어. 그냥 황장해서 예쁜 납골 땅에 두렴 이렇게 당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 외에 자유롭게 본인의 뜻을 기재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좀 다른 얘기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이렇게 상속 계획 없이 돌아가시고 나면 상속인들은 돌아가신 분들의 재산이 얼마 있는지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이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럴 경우에 이용하는 서비스를 잠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님, 신청하실 수 있는 기한이 있어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에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7월 21일에 돌아가셨다고 하면 그 7월 20일이 속한 달의 말일이니까 7월 31일부터 1년 이내에만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요. 이 1년이 지난다면 각 기관마다 찾아가셔서 피상속인의 재산이 얼마 있는지 알아보는 그런 불편함이 있을 수 있어요. 신청 자격은 상속인 분들이 할 수 있는데요.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가 있는데 그 중에 1순위 배우자와 직계 비속, 즉 배우자와 자녀. 이 1순위 상속인이 없다면 제2순위 상속인 배우자와 직계 존속, 즉 배우자와 부모님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제1순위 상속인이 상속 포기를 했다면 2순위 상속인은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에는 정보 24시 같은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도 있고 전국 시, 구, 읍면, 동사무소에서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는데 사망신고 하셔야 되잖아요. 이렇게 사망신고 하시면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함께 신청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때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셔야 되고요. 방문하실 때는 상속인의 신분증과 가족관계 증명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피상속인이 상속계획 없이 돌아가셨을 때 상속인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상속재산을 파악하실 수가 있는데 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에서 채무도 알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채무는 금융기관의 채무만 알 수가 있어요. 카드라든지 그런 금융기관의 채무만 알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채무는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상속 계획을 하실 때 내가 지인에게 빌린 돈이 있다면 그런 것도 기록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게 바로 상속 계획서예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작성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렇게 쓰시고 첫 번째로 우리가 했던 것이 상속재산을 추정해 보는 거잖아요. 여기 주택, 부동산, 자동차, 예적금, 주식, 현금, 채권, 기타 자산 표시를 하시는 겁니다. 요거에 대한 증빙 서류는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이 있으면 주택을 표시하시고 자동차가 있으면 자동차를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귀속 방법은 유지, 유언, 신탁 중 어느 방법으로 할 것인지 정하시는 건데 앞서 말씀드렸죠. 상속 재산별로 이 귀속 방법을 달리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주택은 유지의 방법으로 이제 하자면 배우자에게 남긴다 이렇게 유지를 이용할 수 있고 예적금이라든지 현금은 나는 유언 방법을 사용할 거야. 그리고 부동산은 신탁회사에 신탁을 맡길 거야. 이렇게 귀속 방법을 상속 재산별로 이렇게 달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귀속인을 지정하는 건데 주택은 누구에게 줄 것인지 부동산은 또 누구에게 남길 것인지 자유롭게 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상속 계획서에는 이러한 서류를 첨부하면 좋은데요. 작성인이 직접 작성하셨다는 취지의 증서인 인감증명서 또는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귀속인을 정하셨을 텐데 그 귀속인과 피상속인 간의 관계가 어떤지 가족관계 증명서 그리고 귀속인들의 신분증 사본과 연락처 등을 같이 첨부하시는 게 좋고요. 추정 상속 재산 중 적극 재산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첨부하시는데요. 부동산인 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 자동차는 자동차 등록 원부, 주식은 주식거래 내역서, 그리고 예금은 예금 잔액 증명서. 살고 계신 곳에 임대를 해서 살고 계신다면
임대차 계약서를 함께 첨부하여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채무를 나타내는 소곡재산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첨부하는데요. 체납사실증명원, 그리고 카드라든지 은행에 대출이 있다면 은행이나 카드사의 부채증명서를 신청하면 발급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채증명서와 그리고 개인 간에 채무가 있다면 소비대차 계약서 등도 첨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기타 상속재산 소명 자료가 또 있다면 함께 첨부해 주시고요. 작성인이 본인이 아니라면 작성해 준 사람에 대한 위임장도 같이 준비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상속계획 체험용인데요. 요거는 상속계획서를 좀 더 간단하게 나타낸 체험서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형식은 비슷합니다. 이름, 연락처, 생년월일, 성별, 그리고 거주하는 지역을 체크하고 그 다음에 요 상속재산이 이렇게 나타나 있고요. 그리고 누구에게 줄 것인지, 요거는 상속인이 누구에게 줄 것인지 체크할 수 있고, 그리고 상속 방식, 이렇게 유언을 할 건지 신탁을 할 건지, 또 법정 지분에 따라서 배우자와 자녀분에게 법정 지분대로 상속할 것인지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속 계획이 왜 필요한지, 그 필요성과 상속 계획을 어떻게 세우는지 4가지 단계를 말씀드렸어요. 상속 재산을 확정하고 어떻게 분배하고 또 누구에게 줄 것인지, 마지막으로 가족과 상속인에게 당부할 사항 4가지를 말씀드렸고, 그리고 상속 계획서를 어떻게 작성하는지도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상속 계획을 수립하지 않는다면 남겨진 상속인 간의 의견 차이가 심할 때는 번거로운 상속재산 분할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속세라든지 취득세는 상속 개시일부터 6개월 내에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상속재산 분할 협의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상속세와 취득세를 제때 못 낸다면 가산세를 낼 수도 있고, 또 그렇게 오랫동안 시간이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원에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청구하게 됩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소송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러한 가족 간의 분쟁이라든지 세금과 비용이 드는 문제를 피하고 싶다면 상속 계획을 건강하실 때 미리 해 두시기 바랍니다. 가족 간의 분쟁을 예방하고 세금과 비용을 절약하는 것도 중요한 이유지만 상속 계획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본인의 뜻대로 내가 죽은 다음에 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내 뜻대로 내 자산을 승계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상속 계획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상속 계획 여러 장점이 있잖아요. 지금 건강하실 때 상속 계획서 한번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법무사 조정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